안녕하세요. 어제 눈썹 문신을 해서 일주일 뒤에 있을 서울에서 열리는 제 북토크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초명입니다. 지금 제 눈썹이 약간 이 강아지 같이 생겼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얼굴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썹을 가리기 위해 오늘 선글라스를 끼워봤으나 눈썹이 가려지지 않는 관계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제가 병아잖아요. 병아는 자기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어제와 똑같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게다가 지금 손가락 끝에 종양이 나서 하필 영 좋지 않은 손가락 끝에 종양이 나서 간단한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핑이 좀 어려운 관계로 오늘도 이걸 들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병화는 갑진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예요. 왜? 제가 바로 병화일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갑진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묘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묘년을 보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해드릴 거고요. 제 기준으로 갑진년을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순전히 저의 관점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일반적인 신년 운세 콘텐츠는 아니라는 거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개묘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운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끊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올해 운을 볼 때는 작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작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올해의 운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갑진년이 된다고 하면 개묘년에 대한 것들이 딱 끊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흐름을 살피면서 운을 보셔야 돼요. 저는 실은 운세 콘텐츠를 별로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병화일간인 제게 갑진년은 편인 그리고 식신이 들어오는 운이죠. 그래서 보통 신년운세 콘텐츠 올리시는 선생님들이 저도 그랬고요. 편인이 병화에게 어떤 의미인지, 병화에게 이 진토 식신이 어떤 의미인지, 편인과 식신에 관련된 환경이 펼쳐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딱 그 관점에서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상관이 들어온다 또는 편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흉신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운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은 이렇게 1차적으로 십성을 보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 사주 원국에 유금이 있어요. 그런데 운에서 만약에 진토가 들어온다 그러면 진유합금을 해서 이 진토가 뭐로 바뀌죠? 토였는데 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식신에 관련된 환경이 펼쳐지는 건 맞는데 내 사주 원국에 만약에 유금이 있다 그러면 진유합이 돼서 이 토가 금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식신이 아니게 됩니다. 이건 일간에 따라서 그 모행이 십성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 세운에서 진토가 와요. 그리고 원국에 아까처럼 똑같이 연지에 있든 월지에 있든 일지에 있든 시지에 있든 유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지에 있다고 제가 해볼까요? 그러면 진유합이 돼서 이 진토가 제가 아까 그 모행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운에서 진토하고 충을하는 술토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술충을 하죠. 그럼 이 진토는 금으로 안 바뀝니다. 그냥 토예요. 이 합충에 다양한 변화 양상을 고려를 하고 신년운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할 말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들이 합이나 충을 제외하고 단순히 십성 가지고만 신년운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년운세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조금 주저하게 됐어요. 간목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덧붙이면, 만약에 원국에 경금이 있을 때 갑경충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운에 기토가 있다 그러면 갑기합을 해서 간목의 십성적인 작용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왜냐면 합화의 방향이 목인데 이게 토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토가 대운에서 기토가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을목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겁재가 되고 을목 입장에서도 간목이 겁재가 되겠죠. 근데 이 을목이 원국에 있는 경금하고 만나면 얘가 목오행이 아니고 금오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금오행이 을목이었는데 금오행으로 바뀌게 되는데 얘가 또 간목의 기운을 조금 더 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원국에 만약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을신충을 하죠. 그러면 이 을목은 을경합금을 못합니다. 금으로 안 바뀌고 그냥 목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합충의 변화가 엄청나게 다이내믹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년운세 콘텐츠를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일단 십성적인 환경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신년 운세 콘텐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이거는 운세의 유불리, 그러니까 그 휘기적인 작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거를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병화일간이다 보니까요, 병화일간인 저에게 개묘년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갑진년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병화일간인데요, 사주에 목이나 화가 많아요. 이거 그냥 제가 예시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만약에 사주에 목이나 화가 많으면 이 병화일간으로 모이는 힘이 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병화는 신강한 병화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운에서 이 화의 기운을 강하게 키워주는 화나 목의 운이 오면 운이 좀 불리하게 흘러요. 이거를 억부용신이라고 합니다. 억부용신. 다른 말로는 행운용신이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원국이 신강한지 신약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병화일간인데 갑진년에는 편인하고 식신을 만난다. 그러면 편인과 식신이 함께 들어오니까 편인 도식이 되고 편인적인 환경이 펼쳐지고 식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편인하고 식신이 병화일간인 경우 부정적으로 펼쳐질 때와 긍정적으로 펼쳐질 때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콘텐츠를 보는 내가 특정 연도의 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신강한지 신약한지 내 사주의 용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운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좋게 이야기해서 재미를 위한 약간 마케팅적인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개괄적인 병화일간의 갑진년에 대한 그런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순전히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개묘년에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의 연장선상으로 올해 갑진년 때 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거나 저를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영상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순전히 오늘은 구독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자, 병화일간에게 개묘년, 아직 갑진년이 아니고 개묘년이죠. 개묘년은 저에게 십성으로요, 정관하고 정인이 펼쳐지는 그런 해예요. 관인상생이 되는 해죠. 그래서 제가 병화일간인들에게 개묘년은 안정감이 넘치는 해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직장에 계신 분들은 승진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기도 조금 수월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일관되게 다른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관인상생이 되는 긍정적인 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흐르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반대로 조직에 매몰돼서 회사 일하느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전혀 못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내가 회사를 벗어나서 내 사업을 한다거나 무언가 목표로 두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던 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인상생의 부정적인 예시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병화일간인 저는 개묘년 때 어떤 일을 했나, 저한테는 이 정관이 한신이에요. 한신, 용신, 휘신, 한신, 기신, 구신이 있거든요. 기구신은 내 사주에서 넘치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왔을 때 내 환경을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기운입니다. 제가 목하고 화가 강한 병화일간이라고 했잖아요. 화가 기신이고요, 목은 저한테 구신이에요. 그래서 목하고 화가 많이 들어오는 해에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고자 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저한테는 행운용신으로는 이 강한 금의 기운을 덜어주는 기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화의 기운을 제어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관성이 용신 아니냐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조선시대적 관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누구나 주체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신분이나 가문의 영향 밑에서 안락하게 자라나면서 부모가 밥을 떠먹여주는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간인 내가 적극적으로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나를 소모시키는 삶을 누구나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서 보통은 신강하면 재성이 용신이 됩니다. 재성. 병화일간인 저에게는 금이 저에게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신의 기운을 키워주는 식상은 휘신이 되겠죠. 이 정인은 저에게는 구신이 되고요,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정관인 한신은 기신을 극하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제가 일부러 정관 정인이 들어오는 개묘년 때 제 명리학적 관점을 정리해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요 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이게 제가 개묘년에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식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되게 순발력이 있고 무언가를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내거든요. 그런데 끈기가 좀 약해요. 그게 저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차분한 성격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늘 느끼는 건데 저는 말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제가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용신인 경진대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는 이 용신대운을 제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일단 2023년 관인상생이 되는 개묘년 때 직장을 그만뒀죠. 직장 생활을 하던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 안정감이 훨씬 떨어지겠지만 다른 의미에서 꾸준히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명리학 지식들을 정리하고 책으로 펴내기 좋은 운이라고 여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저랑 같이 일하는 안녕사주명리 블로그 운영하시는 현묘님께서 철공소라는 회사에서 명리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송출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옆에서 현묘님을 좀 도와드렸죠. 저는 그렇게 개묘년에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거의 이 사무실에 짱 박혀가지고요. 사람들 만나는 극소수의 모임을 제외하곤 아무튼 두문분출하면서 교과서로 삼을 만한 책을 쓰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개묘년에 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 그건 갑진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병화인 책의 갑진년은 편인과 식신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원국에서 제가 합충이 되거나 해서 뭐 진토가 금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목이 토로 바뀌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저에게는 편인하고 식신적인 운이 펼쳐져요. 그런데 명리학은 요즘은 조금 양지로 많이 끌어올려져서 정인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저는 편인에 좀 가깝다고 보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제도권에 속해 있진 않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 갑진년을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명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식신을 통해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을 통해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을 통해서 강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했던 강의들 그거를 내 걸로 소화해가지고 더욱 알찬 강의를 만들어요. 그리고 딱히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쿡 찌르면 튀어나옵니다. 제가 지금 뭐 대본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카메라를 켠 다음에 칠판 들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상관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 강한 분들은 체계적으로 수업 자료를 잘 만든 다음에 그걸 토대로 강의를 하세요. 관성이 강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셨을 때 만약에 녹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녹취록을 가지고 그대로 글로 옮겼을 때 책으로도 출간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빈말이 없는 그런 알찬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 있죠. 말이 너무 빠르고 금방 지칩니다. 이 상관이 가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미천이 좀 떨어지진 않아요. 자꾸 막 본인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식진에 가까운 여유로운 강의를 하고 싶어요. 왜? 제가 초보들을 위한 명리학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제가 아는 지식들을 막 떠들면서 새로운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5년이든 10년이든 오랫동안 명리학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를 푸는 게 잘 안 된다 또는 상담을 내가 해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사주를 딱 봤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명식울렁증이 있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호흡은 느리더라도 좀 깊이 있는 강의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강의를 하기 좋은 운이 갑진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진년 때 강의를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이민년 끝자락에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개묘년에 제가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5월달에 제 책 2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개묘년은 이미 다 써놨었어요. 왜냐? 내가 그래도 명리학 하는 사람인데 이 운을 내가 200% 활용을 못한다면 나는 명리학을 강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 같아.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고요. 어쨌든 제게 주어진 운을 최대한 끌어서 저를 위한 해로 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제 강의가 1월 중순 이제 2주 후에 열리네요.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강의를 할 거고요. 혹시 명리학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좀 달아둘게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진토는 저한테는 휘신인데요. 거의 용신급입니다. 왜냐? 이 진토가 봄에 논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물상이잖아요. 이 진토가 화기가 강한 원국이 있을 때 그 화기를 강하게 제어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쉬운 예가 이겁니다. 우리가 쥐불놀이를 할 때 요새는 뭐 쥐불놀이를 옛날만큼 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쥐불놀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 분유 깡통 있죠. 거기다가 나무땡이 넣고
꼭 메운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서 지불놀이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어른들이 이상하게 또 불장난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이 논바닥에서 지불놀이를 했거든요. 이 논에서 지불놀이를 하면 불이 잘 안 납니다. 이 논바닥에서 하면. 그러니까 불을 잘 끈다는 거예요. 진토가 소화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천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화치승용이라고 했죠. 용이 물에서 놀기 때문에 원국의 화가 강할 경우에 진토가 와서 그 화기를 빼줘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제 아무리 많은 화기운이 있더라도 진토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화치승용이랑 반대가 되는 말은 수탄기호죠. 수탄기호. 수탄기호는 원국에 아무리 수기운이 많다 하더라도 인목 하나만 들어오면 그 강한 수기운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저한테는 이 진토가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진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진토가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죠. 원국에 진토가 있는데 어렸을 때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진이 병종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했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진진병존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간목이 진토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편인 도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건데 정확히 말하면 소토한다, 극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 진토는 비현실적인 속성이 강한 간지인데 그게 진토의 유일한 단점이거든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좀 있어요, 진토가. 그래서 약간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SF 작가가 되겠다, 그럴 땐 진토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근데 간목이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편인 도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갑진은 편인 도식이라고 보면 안 돼요. 간목이 진토가 가진 비현실적인 속성을 강하게 현실 영역으로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상적으로 보면 나무가 진토의 뿌리를 강하게 내려서 흙을 파헤친다라고 해석하시겠지만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편인 도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되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시간 때우고 싶다 같은 거거든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미루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마음껏 쉬고 싶어 같은 그런 기운이에요. 근데 편인 도식을 왜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봤냐, 자기 신분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노비면 노비답게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뭔가에 꽂혀서 그 사회적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편인 도식을 좀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편인 도식의 기운이 잘 돼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이게 너무 강하면 음식을 너무 안 먹게 된다거나, 아니면 제가 상담하면서 좀 몇 번 놀란 케이스인데 편인 도식의 구조가 좀 강한 분들이 육식을 좀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채식주의자로 이렇게 변한다거나. 이게 먹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편인 도식이 된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내가 이런 기운을 어떻게 쓸지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갑진년 때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쌍꺼풀 수술하는 거예요. 제가 쌍꺼풀이 있거든요?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네? 쌍꺼풀이 되게 예쁘고, 뭐랄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되게 예쁜 눈을 가진 사람으로 낳아주셨는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눈이 자꾸 처져서 언젠가 쌍꺼풀 수술할 것 같은데 얼른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아까 제가 진토가 화기운을 강하게 뺀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4월에 그 무진월이에요. 이때 제가 일진을 보고 이때 좋은 날을 골라서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일진이 좋을 때 수술하는 게 좋냐, 아니면 의사의 일진이 좋을 때 수술하는 게 좋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좋으면 최고죠. 그런데 내가 의사의 사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저에게 좋은 일진 때 수술을 할 겁니다. 물론 이 무진이라는 기운이 의사에게는 귀신이 아니라 뭔가 한신 이상이 돼야겠죠. 의사가 너무 피곤하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 결과물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좀 안 생기길 바라는데, 아무튼 쌍꺼풀 수술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도 오른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데 제가 손목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아서 올해 이제 갑진년에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엊그저께 의사 선생님 만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수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언젠간 해야 됐는데 잘 됐다고 빨리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바쁜 척을 좀 했죠. 제가 4월까지는 강의를 해야 돼서 4월 이후에나 수술 가능할 것 같아요 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지금 당장 빠르게 수술을 해도 8월 중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전국의 그 손목 3대장이에요. 별명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예약하려고 해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어쨌든 그분한테 예약 날짜를 받아서 8월 중순쯤엔가 수술을 하려고 해요. 8월 달이 또 보면 다행히 임신월이거든요. 저한텐 최고의 월이죠. 그럴 때 수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겐 중요한 수술이에요. 왜냐면 제가 척골이 좀 길대요. 뼈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척골이 바깥쪽 뼈거든요. 근데 이 척골이 선천적으로 좀 길어서 여기 이제 연골을 좀 깎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제가 MRI를 찍어서 의사가 설명해 주는 대로 결과물을 딱 봤는데 왼손에 비해서 정말 틈이 없어요. 그 연골이랑 뼈 사이가. 연골이 좀 많이 닿아가지고 제가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좀 너무 아프고 뻐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뼈를 잘라낼 겁니다. 한 3mm에서 5mm 정도? 그래서 연골하고 뼈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할 거예요. 척골 단축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정말 수술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머리통이 깨져서 2번이나 머리 꼬매고, 공사장에서 놀다가 벽돌이 한번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고요. 한 번은 공사장에서 놀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보통 사주에 양인이 있는 분들이 수술을 좀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 자기 몸을 잘 돌보질 않아요. 신강하고 자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할 때도 웬만하면 수술할 때도 다 이렇게 보면서 해요. 엊그저께 이제 병원에서 여기 수술할 때도 제가 수술하기 전에 원래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글을 쓰다가 손가락 끝이 너무 찌릿하고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동네 피부과 가서 선생님 여기 좀 도려내려고요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냥 수술을 한 거였거든요. 한 3반을 꼬맸는데 이제 의사랑 보면서 수술을 했죠. 제가 사인펜으로 그래서 이 부분 좀 도려내 주시면 되겠다고. 예. 한 5년 전에도 수술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5번째 수술입니다, 세상에. 전 진짜 마취 좀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 이게 아파서 문제가 아니라 머리 감거나 샤워하거나 하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2주 동안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손 쓰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어쨌든 제가 2024년 갑신년에는 거의 개조인간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여긴 수술했으니까 이제 다시 좋아질 거고, 손목 수술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아주 건강해지겠죠? 제가 제 몸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명리학자로서 욕심이 좀 있습니다. 더 좋은 책을 쓰고 싶고 더 깊이 연구해서 명리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서 명리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셔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몸을 좀 돌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완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죠. 라이브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그냥 심심해서 또 카메라를 켰네요. 아마 이 영상은 병화일간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정말 병화일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갑진년을 어떤 한 해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신년의 운이 그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운이 들어올 때 그 운과 관련된 환경으로 펼쳐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운을 내가 100%, 200% 내 걸로 쓰냐 못 쓰냐, 불리한 게 있으면 방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펼쳐진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환경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여러분들이 2024년 갑진년을 어떤 운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2023년 개묘년에 비해서 2024년 갑진년에는 더욱 좋은 일들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이상 병화일간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